우리는 묻습니다. 이 도시의 미래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내일을 기대하며 모두의 열정으로 살아 뜨겁게 움직이는 도시. 지금부터 우리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이야기를 그려볼까 합니다. 매일 도시는 숨을 쉬고 움직입니다. 도시는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내일을 찾아서 모여든 사람들이 삶터를 만들고 살아갈 공간을 꾸미며 그렇게 자라났을 겁니다. 오랜 세월 이 땅에 뿌리 내린 도시 울산. 도시마다 자라난 모습이 다르듯 이 도시 또한 뜨겁게 꿈꾸며 성장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내일을 위해 도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선 우리 도시의 이야기부터 만나볼까요? 고래가 숨을 틔우며 물고기 잡고 농사짓던 바닷가 마을. 도시로의 성장은 배와 거대한 공장들로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점점 더 도시는 좁아졌는데요. 멈출 수 없던 도시는 끊임없이 욕망하며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이제 도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장을 멈춘 도시, 떠나가는 사람들. 도시는 많은 숙제를 안고 새로운 매력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자면 사실은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또 쾌적한 주거 환경, 또 교육 환경, 또 뭐 상권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거지 계획, 또 일자리 계획, 고용 계획, 그다음 교통, 공원 녹지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처럼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시기에는 사실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인 일자리, 또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성장을 위해 도시는 서부로 방향키를 잡았습니다. 그 희망의 공간으로 떠오른 울주군. 더 이상 들어설 곳 없이 좁아진 도심을 떠나서 제2의 도심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도시를 키워준 젖줄 태화강 주변을 끌어안고 새로운 길을 닦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과 지역을 하나로 이으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모두를 위한 쾌적한 삶터도 필요합니다. 울산의 기본적으로 도시의 성장은 어느 정도 완료된 형태를 둘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의 확장은 결국에는 울주군 서부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울주군은 땅이 넓습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그만 가용 토지가 많다고 지금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경제 산업 관련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울주군에 많은 계획들이나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울산의 국가산단을 건설할 때는 그것은 완전히 중앙정부 드라이브하는 인프라 공급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중앙정부 역할이 크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성장하였고 경제 규모도 커졌는데 과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겠는가? 늘 새로운 창작의 고통. 애영 씨는 광고나 영상 매체에 그림이나 글씨를 도안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녀의 작업은 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일과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애영 씨는 얼마 전 고향 신도시의 타운하우스로 이주했습니다. 그 개발 자체는 결국에는 울주군의 먹거리 산업이고 먹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주권이 확보돼야 된다. 그 정주권 확보는 단순하게 그 주거의 기능만 넣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문화, 복지, 의료를 포함한 다방면의 사회 기반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심 상권은 계속 비어가지만 사실 로컬, 지역 상권, 동네의 편의점 매출은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농촌 지역이라는 것도 과거처럼 도시의 주변 지역이 아니고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의 통근자들한테 쾌적한 주거를 공급해주는 일종의 그 타운하우스와 같은 거점 중심의 취락이라든가 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내 집을 꿈꾸지만 서울로는 꿈도 못 꾸는 게 현실. 그럴 때 만난 집. 제가 올해 3월에 이쪽으로 입주를 했는데 원래는 하남시에 살고 있다가 그때까지는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 타운하우스를 분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보니까 너무 이 모델하우스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계약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됐어요. 제2의 선택이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다는 애영 씨. 그렇게 타운하우스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당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타운하우스를 봤는데 일단 테라스 정도 있으면 마당 역할을 해주겠다. 그리고 관리도 일단은 아파트의 장점이 이제 관리가 잘 되는 점?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충족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 타운하우스가. 타운하우스라는 것은 사실은 단독의 장점과 아파트의 장점을 고루 갖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동주택과 같은 관리가 가능한 형식이 되겠죠. 서울을 떠나 나의 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 서울도 작년에 인구가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인구 지금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집값이 비싸니까 그런 거죠. 대도시의 어떤 비싼 부동산, 주택 시장을 회피해서 대도시의 근교에서 그런 좀 독립적이면서도 전생을 누릴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고양시 삼송지구는 수도권의 주거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지구. 서울과 비교적 가깝고 촘촘한 교통망으로 쇼핑몰과 의료시설,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양 시내에서도 전입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 그 사이 덕양구 삼성동을 비롯한 6개 동에 2만 2천 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무엇보다 단독주택단지와 공원녹지의 비중이 높아 실제 살기 위한 집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단독주택을 가지는 것은 이제 아무나 꿈도 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특히 이제 고양시와 같은 입지에서는 서울 시내에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사실 그걸 매각하고 나와서 타운하우스로 거주하게 되면 특히 아마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줌 수업을 해야 되고 또 가장은 재택근무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조금 더 넓은 집, 쾌적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향 같은 곳에 그런 타운하우스가 많이 집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은 아이의 놀이터입니다. 너 산책 가야 돼, 지금. 산책 갔다가. 왜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가면 이렇게 숲에서 이제 숨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녀에겐 더없이 행복한 시간. 새소리 같은 것도 되게 듣기 좋고 그런 게 되게 가깝게 있으면서도 또 이제 뭐 편의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나가면 이제 완전 이제 도시보다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집은 곧 나. 어디에 살고 싶은지 꿈꾸어 보는 것만으로도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자,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내일을 위한 그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 여행을 달려온 물길은 도시에 닿아 마침내 풍요를 낳았습니다. 태화강은 결국에는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이면서 친환경 자원이 됩니다. 울주군 언양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심이 개발된다면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 범서와 이방 그리고 구라 지역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태화강변 범서읍 구라 일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최근 벌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1,100여 가구가 만들어지는데요. 무엇보다 울산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그런 이밤이라든지 구라 지역 또는 반송 지역까지 포함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적인 개발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태화강 같으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그 수질이 개선되면서 아마 희귀 조류도 살아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수변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 어메니티, 생태 자원으로서의 이제 수공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천이라는 것은 사람의 실피조가 같습니다. 어디에나 하천은 다 뻗어 있는 것이거든요. 작은 색강까지 살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집 근처 도달 가능한 거리에 있는 공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의 공원은 지금처럼 면적인 공원, 그러니까 인당 면적이라든가 토지 면적의 몇 %를 확보하자라는 양적 기준보다는 이런 연결하고 도달 가능한 하천 중심의 공원 녹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오늘을 만든 강. 그렇다면 내일의 강은 어떤 모습이라야 할까요? 역사와 문화의 도시, 미식의 도시, 빛의 도시, 무엇보다 강의 도시, 프랑스 리옹입니다. 그만큼 다채로운 얼굴을 가진 도시인데요. 리옹은 가장 프랑스다운 도시로 시민들의 자긍심도 대단하죠. 오랜 역사만큼 무수한 발길 닿았던 리옹의 옛길. 걷다 보면 도시의 가장 높은 곳, 프루비에르 언덕에 웅장한 노트르담 성당과 마주합니다. 언덕에서는 강과 붉은 지붕으로 빼곡히 채워진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두 개의 강이 만나는 도시 리옹. 그 배꼽 지점인 중심에 약속과 만남의 광장 벨쿠르가 있습니다. Eh bien, Lyon avait une période de glaciation. En témoigne ce mammouth qui a été découvert à 2 km du musée des Confluences, mais au 19e siècle. Voilà, et c'est une pièce auquel les Lyonnais sont très attachés depuis toujours et qu'ils viennent retrouver au musée. 어쩌면 도시는 이 지구가 온 걸음의 아주 작은 조각. 도시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박물관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박물관의 이름은 강의 합류 지점이라는 뜻의 꽁플리앙스. 강과 도시를 개발하면서 가장 먼저 조성된 건물이죠. Alors le musée, il est au cœur même de la Confluence puisqu'il se trouve sur le site. Vraiment, on est à la pointe où le Rhône et la Saône vont se rejoindre et mêler leurs eaux. Donc on est vraiment au point zéro de la Confluence. 2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Autrefois, ce lieu était un lieu un peu en déshérence. Le quartier était peu aménagé pour ça et c'était pas un endroit auquel on songeait venir. Aujourd'hui, c'est vraiment devenu un lieu de marche et d'une destination en fait. Lorsque l'on vit à Lyon, il y connaît nombre de Lyonnais. 그 어떤 도시보다 강과 인연이 깊은 리옹. 그중 하나가 쏜강. 이 강을 따라 오가는 수상버스 바포레토를 타면
도시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근대 산업을 이끌었던 강변은 산업이 쇠퇴하면서 버려진 공간이 됐습니다. 결국 강의 수변 공간을 정비하는 도시 재생 계획, 이른바 블루 플랜을 통해서 도시를 바꾸고 리옹의 물빛은 달라졌습니다. On est ici dans un quartier qui était un quartier de friche, où on a fait un nouveau quartier avec du logement, avec de l'activité, avec des commerces, avec des espaces publics. Évidemment, la ville, elle se transforme. C'est un vélo électrique de la métropole de Lyon, oui, qui est très peu consommateur d'énergie et qui permet de se déplacer rapidement et en plus en faisant de l'activité physique, donc c'est très bien. 강의 회복을 위한 도시 계획으로 우선 자동차 도로와 주차장을 없애고 차 없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Alors, les voitures sont interdites maintenant sur cette partie-là, mais sur le reste du quartier, vous voyez, il y a bien encore de la circulation, mais on veut encore réduire la place de la voiture pour qu'il y ait de moins en moins de voitures et plus de vélos, plus de piétons, plus de place pour les transports en commun. 강의 정비 사업은 큰 호응을 얻었고 꽁플리앙스 주변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Le projet de la confluence, il a démarré il y a une vingtaine d'années maintenant. Il visait à retrouver le lien de la ville avec ses fleuves, justement. C'est de reconquérir les berges des fleuves. 무엇보다 버려진 산업 및 창고 지역의 재생에 중점을 뒀는데요. Effectivement, ce quartier-là, c'était, il y a plus de 20 ans, c'était des friches industrielles. Il faut agrandir le centre-ville et refaire un quartier à vivre. Donc, du coup, les objectifs d'il y a 20 ans, c'était de faire un nouveau quartier avec de l'habitat, de l'activité, des équipements publics, des espaces publics. Et déjà, à l'époque, dans les années 2000, il y avait la préoccupation environnementale. 리옹 꽁플리앙스 계획은 2030년까지 일자리와 인구를 2배 더 확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친환경의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Et c'est pour ça qu'on a beaucoup travaillé sur le sujet de la rénovation énergétique des bâtiments, parce que pour nous c'est essentiel d'avoir un niveau de performance environnementale et de cohérence entre la partie existante historique qui est conservée et les nouvelles constructions à haute performance environnementale. 건물에 태양 열판을 달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지역 내 에너지 소비를 40%까지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Bien qu'on ait construit aujourd'hui plus de 600 000 m² de nouvelles constructions, donc c'est un projet urbain qui est quand même assez important. Donc on a à la fois la réduction de consommation d'énergie des bâtiments, neufs ou rénovés, une consommation d'énergie qui est plus vertueuse grâce à de la production locale d'énergie renouvelable. Et puis on a une trentaine d'installations photovoltaïques dans le quartier, donc un peu plus de 2 MW de production. 이건 흙으로 만든 집인데요. 콘크리트 같은 재료보다 훨씬 더 자연적이죠. Les urbanistes qui ont travaillé sur le projet urbain et la SPL Lyon Confluence ont fait le choix quand même de conserver certains bâtiments un peu emblématiques du quartier pour conserver la mémoire du quartier parce que la ville se nourrit aussi de son passé. 기억을 담은 도시 리옹. 반가운 얼굴이죠. 리옹은 이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의 고향인데요. 그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한 특별 전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C'était vraiment à l'abandon et c'était dommage de ne pas l'utiliser. C'est vrai qu'aujourd'hui, de l'avoir transformé en espace d'expo et d'événementiel, je trouve que c'est une très très bonne chose. C'est le patrimoine lyonnais. 전시 공간은 뜻밖의 옛날 설탕 공장이랍니다. La sucrière est un ancien entrepôt, donc c'est un grand volume énorme avec une architecture justement industrielle intéressante. Et je pense que la force du projet dans cette partie-là du quartier, ça a été en effet de garder et de mettre en valeur une architecture industrielle en la faisant évoluer avec des nouveaux usages. 과거
도시의 번성을 이끌었던 공장들. 이제는 넓은 창조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C'était des anciennes usines, hein, on mettait du stock, ici on mettait du sucre, plus loin on mettait du sel. Tout ça, ça a été abandonné pendant un certain nombre d'années, donc c'était venu des quartiers tristes, sordides. Et là, ça, on recrée de la vie avec de l'humain, avec une part de détente, de loisir, de quelque chose de très agréable. 활기가 넘쳐나는 공간. 그 옛날 설탕 공장은 비엔날레와 전시, 행사 등이 열리며 앞으로도 늘 분주할 겁니다. 도시의 강은 많은 이들의 꿈을 펼치며 그렇게 또 다른 미래를 기약합니다. 도시의 길은 반드시 농촌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농촌은 도시를 끌어안죠. 건축가에게 집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갈 마을, 나아가 도시를 먼저 그려보아야 비로소 첫 번째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할 집. 도시의 성장을 위한 농촌의 집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도시의 성장에 혹 농촌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지 않을까요? 이곳 농촌이 도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나아가는 길에 농촌은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데요. 그러나 도시의 곁에서 비어가고 쇠락하는 농촌.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울주군이 지금 울산 대한민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이제 마을들이 있고 그 마을들마다 여건들이 엄청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지역들은 당연히 그 인구 소멸의 어떤 위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그 소멸 위험 갖고 있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특정 지역으로 어떤 거점 마을들을 형성하고 거점 마을들 간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또 행정적이거나 그 다음에 운영 측면에서의 어떤 네트워킹을 갖추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시 개발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울주군 두서면은 요즘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두서면 인보리 일대 652세대의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개발 계획인데요. 이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관문을 넘었고 실현 가능성에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최근에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빌리지라는 개념들이 각 도시마다 적용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공공타운하우스 개념도 그런 스마트 빌리지의 개념이 들어간다면 충분한 그런 성공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건물 하나가 마을.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받는 스마트 빌리지. 점점 더 고령화되고 비어가는 육지의 섬 농촌에 이런 똑똑한 마을 어떤가요? 올여름 더워도 너무 더웠죠. 두서 초등학교 바로 앞집. 여름 내내 풍덩풍덩 그저 신이 난 아이들. 일단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행동에 제약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나 도시는 이제 행동 반경 자체가 일단 좁다 보니까 이렇게 크지가 않고 제약도 많이 받는, 여기는 인구 밀도도 작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 던지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심할 땐 야구도 하고 활도 쏘고 총도 쏘고 다 해요. 울산 도심에서 살던 경숙 씨네는 올해 초 두서면 고향으로 아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졌는데요. 제가 그 전부터 여기 살고 싶어 했었거든요. 저 친구 7살 때인가 학교 들어가기 전 7살 때부터 여기 와 살면 안 되겠냐고 저희 신랑한테. 그런데 그때 싫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잠깐 왔다 사니까 이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서의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게 덜하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여기로 이사 오게 된 것 같아요. 가족들, 특히 아이들 자라는 데는 더없이 좋은 곳이지만 마을 도서관도 없는 환경이 아쉬운데요. 계획은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만 돼진다면 이 친구들은 못 누리더라도 밑에 친구들이라도. 그리고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이 친구들이 컸을 때 여길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학교가 남아있고 여기에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거. 고사리 같은 손을 굽혔다 펼쳤다. 나비는 춘사위가 너무 곱죠. 저희 원에서는 유아반 아이들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오시는 어머님들도 상당히 젊은 편이시고 아이들의 진로나 교육 면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으신 편입니다. 유난히 발레를 좋아하는 7살 윤서. 원래는 대구 달서구에서 살고 있었고요. 네, 여기 오게 된 거는 한 4년 정도 됐어요. 주거도 깨끗하고 새 집인데 또 가격도 메리트가 있고 환경도 좋고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 이곳에 대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건립되고 젊은 가족이 모여들면서 도시는 더 젊고 아이들은 많아졌습니다. 대구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진 달성군. 2006년부터 현풍과 육아읍 일원의 대규모의 복합형 산업지구인 이른바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면서 신도시가 세워졌습니다. 대규모의 신축 아파트에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이곳은 그야말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는데요. 테크노폴리스에는 한 5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평균 연령이 33 정도에서 3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7년 정도 젊은 평균 연령이 젊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테크노폴리스. 2006년도에 테크노폴리스로 지정을 받아서 고시를 했고요. 2011년에 연구별 특구로 지정을 해서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논밭이었는데 거의 10년 차에서 산업용지는 100% 다 분양이 됐고요. 연구용지는 한 50%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지도 다 분양이 돼서 그리고 디지스트라는 대학 특성화 대학도 입주를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는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어 지식기반 산업과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첨단 과학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관련 기업도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특구는 복합용지, 산업단지, 연구단지, 그리고 복합단지, 주거단지. 그럼으로써 연구기관, 학교, 그리고 그 근로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하나의 어떤 자족기능의 형태로서의 어떤 거점을 더 확산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의 동력이 어디 있냐 하면 혁신력이 모이는 곳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과거 산다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job to people입니다. 그 도심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도시는 맑은 하천을 끼고 푸른 산을 걸쳤습니다. 도시가 품은 자연. 발레 학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은 마치 산책 같습니다. 네, 여기 이사 와서는 굉장히 산책을 자주 하게 된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바로 걸을 데가 산책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해서 걸을 곳이 많아서 그전에 대구 도심에 살았을 때보다 훨씬 자주 산책도 하고 그런 좀 여유도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도시는 자연을, 자연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도시는 연결. 도시로 나고드는 길은 마을과 마을을 당기며 도시를 키우고 생활을 바꿉니다.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 울산의 내일을 위한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른 아침,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고속철도역은 우리네 삶의 모양을 바꿨습니다. 길은 도시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시와 사람을 잇는 교통수단은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힘이 되죠. 역세권은 역을 반경으로 500m, 생활 형태를 바꿔주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점점 더 빨라지는 세상, 초고속의 시대, 초연결 공간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문화를 바꿔놓은 고속철도. KTX역은 도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광역적인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동해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지금은 이제 동해 남부선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광역 접근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최근에 그 광역철도가 조성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본다면 향후에 울주군을 위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 1월 울산시는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특화단지 개발 계획은 울산 KTX 역세권인 153제곱미터의 구역에 약 11,0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첨단 산업단지와 특화 산업 육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그 KTX 역세권 중심으로 성장 산업을 끌어모은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주변 울주군과 같은 농촌 지역에도 과거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개발할 것이 아니고 성장 관리 계획에 기초해서 농촌 정주, 거점 중심의 정주지를 만들어가는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 개발 소식에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46만 평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파트가 11,000세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첨단 산업단지하고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 전체가 울산의 부도심입니다. 이제는 울산의 부도심이 울산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기고 고속도로하고 KTX 역사하고 거리가 5분뿐이 안 걸린 도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마을이 될 겁니다. 기대하는 만큼 걱정도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모이려면 주차 공간이 필요해요. 지금 제일 첫 번째 이게 역세권 개발한 데는 주차 공간이 없어요. 사실 지금 KTX 역세권 개발이 생각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복합 특화단지가 개발되고 나면 정주 인구가 크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마찬가지 새로운 어떤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토지들도 확보가 되면 그 지역의 활력들을 좀 찾고 향후에 울주군의 어떤 핵심 지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KTX랑 경부선이랑 이제 같이 이제 5분 이내에 접하는 그 거리에 있고 사통 발달의 주기심지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감도 들고 언양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이제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겨냥한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인구가 줄어지는데 과연 여기서 11,000세대의 아파트를 세우고 이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게 채워지겠느냐? 그런 염려는 우리는 많이 해요. 아니다, 채워진다. 이 유동성이 많고 또 새로운 아파트와 시설이 있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지남철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여기가 잘 되면은 오라 안 그래도 스스로 딸려올 거다. 모두가 바라는 꿈. 고속철은 과연 울산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시의 매력은 뭘까요? 즐거움과 맛과 멋이 있어야 사람은 움직이죠. 여기 이름도 넉넉한 도야마시를 찾아온 미리카. 大阪、今年あんまり海も見れなかったんで、あれ意外と電車で行けるじゃんと思ってちょっと来てみようかなと思いました。今回来ようかなって時に電車で結構いろいろ行けるっていう風にネットで調べてみたので来てみた。乗り換えになります。お土産ご当地。 도야마는 2020년 일본에서 살고 싶은 동네 1위로 꼽혔습니다. 과연 어떤 매력이 이 도시를 만든 걸까요? 무엇보다 도야마역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펼쳐진 도심 교통망이 눈에 띄는데요. 자동차보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곳. 路面電車の LRT 化と環状線、そして富山駅の中に電停を作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新幹線、北陸新幹線という優等鉄道の駅の中に二次交通である地域交通の路面電車が突き抜けている。これ世界でもないですよ。地下鉄つながってるところはいっぱいあるけれども、問題は垂直移動が少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地下鉄っていうのは垂直移動しないと乗れませんね。エスカレーターでずっと降りていく。でも富山駅見ていただくと分かりますけど、地表レベルへ降りると路面電車もバスもタクシーもシェアバイサイクルも全部地表レベルで利用でき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あまり垂直移動がない。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바꾼 모리 전시장. 自分の思っている問題意識、その頃人口減少っていうのが大変大きな問題になると思ってましたので、それについて具体的な施策を展開していく時期に来てると思って、コンパクトシティ政策を掲げて市長選挙に出たということです。 2002년 도야마 시장에 당선된 모리 씨는 도시의 생존을 위해 자동차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의존도가 70%에 달했던 도야마. 그만큼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도로 수리와 건설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콤팩트 시티, 이른바 압축 도시를 선택했는데요. 거기에 최우선으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공共交通を利用してということで、富山市さん自身がそういった沿線に、住居を構える方に補助を出されたりであるとか、沿線人口を増やすっていう取り組みもしていただいているおかげで、そういったお客さんが新たに、当社の電車バスに乗っていただけているのかではないかなと。 특히 노인층이 많은 시의 특성을 감안해 타고 내리기 편한 트램을 확대했습니다. 全国日本が全体がそうなっていく。韓国もそうですよね。人口減少、少子化が激しく進んでいく。で高齢者が増えていく。どういうふうな街を作っていくことが将来の持続性を維持して豊かな地域を維持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かつての車一辺倒の暮らし方、モータリゼーションの進展に伴って郊外に住宅団地が進展していくという拡散型の街づくりをどこかで見直さなきゃいけない。その時期に来ているというふうに2002年当時思っていたわけです。でそれを具現化しようということのための一つの手法として公共交通に着目をしたと。 지역 거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주 촉진 지구를 지정했는데요. 철도역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 시민들, 특히 노인들이 옮겨 살도록 유도했습니다. 한편 거주 촉진 지역에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마련해 도시의 매력도를 높였습니다. ここを作りました時に場所選定ということで、
町の真ん中に作りまして、広大な地域のどこからでもご利用いただけるというようなこと、かつ交通の便利なところということで、小学校が廃校になりました跡地を使って作っております。 40세 이상이 이용하는 개호 예방센터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시민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平均寿命が伸びたけど健康寿命が伸びないというのでは、社会で負担してもらう高齢者ばっかりになって、それじゃダメなので、本人の人生全体を見てもいつまでも元気で暮らす。だから運動機能がちょっと弱った人を運動してもらう、歩いてもらう。そのためには公共交通を使ってもらう。 2006년 노면 전철을 개통한 뒤 자동차나 버스로 출근하던 시민들 중 23%가 노면 전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심 순환선 트램은 중심 시가지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립 도서관도 역 주변으로 옮기면서 이용객이 3배나 늘었답니다. 노면 전철을 보며 책을 읽는 이 자리가 도서관의 명당.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복지가 집약되면서 모리시장의 콤팩트시티 정책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둡니다. 昨年路面電車がつながったりとかして今までよりもそのお客さんが駅前だったりとかあとは海の方から往来がこうスムーズになって来ていただけるきっかけというか 무엇보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도시 접근성을 높여주었습니다. あとはその駅前でお買い物とか食事をされてた方が総川通りとかまで来てもらえるっていうところに関してはすごくなんかこう住みやすいというか動きやすい感じになったかなと思います。 모리 전 시장의 콤팩트시티 정책을 이어가는 시청 주관 부서는 활력도시 추진과. 부서 이름이 재밌죠? 富山市は市の中心部だけではなくて公共交通沿線に居住を誘導していこうというものです。でそのための施策の3本柱として一つは公共交通の活性化でもう一つはその公共交通沿線への居住の誘導そしてもう一つは中心市街地の活性化です. 바다를 보고 싶어 나홀로 도야마 여행을 온 미리카. 역에서 도심 순환선 포트램을 타면 도야마만의 옛 항구 이와세에 닿습니다. 이와세 항은 도야마의 숨겨진 명소인데요. 에도시대 초기부터 교역선이 오가던 항구. 유리공방, 객주집, 주점 등 옛 골목의 정취가 물씬 납니다. 路面電車ですごいいろんなとこぐるって回れて美味しいご飯も食べれて海も見れて山も見れてすごいリフレッシュできました。なるほど。そのぐらい富山市が魅力だったってことでしょうか。もちろんそれはもう全部すごい素敵でした。 문득 달려간 길 끝에 푸른 바다. 길은 그리하여 만남입니다. そうじゃなくて公共交通に乗って使うことによると人との出会いがありますね。街に滞留する時間が長くなりますね。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コンサートに行ってお酒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それは地方都市にも必要なことなので、そういう都市という顔がすごく大事. 오늘도 긴 하루였죠. 도시를 가르던 전철이 돌아오고 그렇게 도야마의 밤도 깊어갑니다. 농부의 젠걸음은 이 드넓은 논밭을 길렀고 자연의 시간은 결실을 맺어줍니다. 아마 들녘은 농부의 수확을 기다리며 황금빛으로 물들었을 겁니다. 수업종이 울리고 오늘 이곳 아이들에게 조금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들을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 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그죠? 우리 울산 좀 그려보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갈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꿈 그리기. 아직은 막연한 주제인데요. 저마다 품은 내일의 바람들이 조금씩 색으로 선으로 채워져 갑니다. 내일의 주인공들은 도시의 내일을 어떻게 그려냈을까요? 여기는 이제 누구든 갈 수 있는 중화반점입니다. 짜장면을 팔아요. 엄청 크네. 네, 무려 4층이에요. 중국집 좋아. 여기는 이제 상상들이 제법 구체적인데요. 무엇보다 도시의 매력을 더하는 것이 도시를 성장하게 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 편의시설들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를 좀 그린 거지? 태화강? 태화강 주변. 태화강 주변에, 강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KTX역에 와서 우리 지역 특산물 같은 것도 사가고 아니면 그냥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관, 음식점, 뭐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데를 그렸고요. 만약에 KTX와 여기의 거리가 멀다 이러면은 자전거를 대여해서 할 수도 있고, 경주를 생각하면은 항리단길이 생각나는데 여기도 항리단길처럼 예쁘게 소품 가게나 사진이나 할 수 있는데 카페 등이 있습니다. 무지갯빛 아이들. 그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놀 곳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부를 또 좀 많이 시키고 싶기도 할 거고, 학생들의 어떤 편의시설, 뭐 영화관, 문화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곳은 마을 주민들과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탄생한 이후로 계속 큰 취락, 큰 정주지, 도시를 향해서, 큰 도시를 향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큰 도시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청년들이. 미래 성장이라는 것은 점점 더 이 대도시의 도심이 가지고 있는 활력, 혁신력을 끌어모으는 이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도시 계획, 용도 지역을 분리하고 조닝으로 도시 계획을 하던 그런 것에서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의 도시는 여전히 미완의 그림. 그리는 대로 바뀔 수 있는 무한 가능성입니다. 아이들의 그림 속에도 내일은 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울산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대되고 기다려져서 내일 아닐까요? 울산의 내일 일기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두근거립니다.